왜 당신의 신념이 재능보다 더 강력한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토마스 에디슨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전구에 대한 이야기나 실패란 없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 아니다. 어린 에디슨에 관한 이야기다.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던 소년 에디슨은 많은 이들이 제한적이고 느리다고 여겼다. 12살 때 선생님들이 그가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학교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낸시 에디슨은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의심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끝없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집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작은 공간에서 토마스는 어떤 수학 공식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배웠다. 불가능을 믿는 법을 배웠다. 세상이 부과하는 어떠한 한계도 자신의 신념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 절대적인 확신은 나중에 그가 이루게 될 모든 것의 씨앗이 되었다. 이 아이디어, 우리의 신념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생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현대의 성공 아이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가 되고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다. 헨리 포드는 대중에게 적합한 자동차를 만들기 전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누군가 그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어느 쪽이든 맞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자신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가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신념이 중요하다. 잠시 상상해보라. 당신의 마음이 광활하고 비옥한 들판과 같다고. 거기에 뿌리는 모든 씨앗, 부족함, 두려움, 의심에 대한 신념이든 풍요로움, 용기,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든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는 종종 외부의 목소리가 우리 대신 그 씨앗을 뿌리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경멸 어린 말, 동료의 성급한 판단, 회의 중에 매서운 비판. 이런 말들은 깊이 뿌리내려 앞으로의 발전을 방해하는 쓰라린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다. 어떤 씨앗을 키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의심의 잡초를 뽑아내고 신뢰의 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더 큰 무언가를 믿기로 결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 더 큰 무언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아무도 당신의 시작을 허락할 필요가 없다. 완벽한 순간이나 올바른 자원, 혹은 타인의 인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라. 당신의 꿈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 길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당신을 인도하는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러한 믿음은 순진함이 아니다. 이것은 추진력이다. 모든 불빛이 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기계를 작동시키는 연료다. 월트 디즈니를 생각해보라. 그의 삶은 거절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고 그의 첫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파산했다. 심지어 원래의 그림을 훔쳐간 동업자의 배신도 있었다. 그러나 월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비전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큰 꿈을 꾸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행복을 주는 제국을 건설하게 만들었다. 월트의 재능,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의 이야기 전달 능력 뛰어났다. 하지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었을 것이다.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에디슨, 포드, 디즈니와 같지 않다면 어떡하지? 내 재능이 충분치 않다면? 여기에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진실이 있다. 아무도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다. 재능은 단지 출발점이다. 위대한 성취자들과 좌절한 꿈꾸는 자들의 차이는 재능의 양이 아니라 신념의 깊이다.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배우고 나아질 수 있다고 믿으면 긍정적인 순환에 들어가게 된다. 모든 작은 성공은 자신감을 강화시키고 모든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교훈이 된다. 그리고 천천히 재능을 넘어선 무언가를 구축하게 된다. 숙련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숙련도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마치 끝없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각 발걸음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명확함은 당신의 나침반이다. 명확함이 없으면 외부의 흐름에 표류하게 된다. 그러나 명확함이 있으면 스스로 길을 정할 수 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것이 길이 쉬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모든 장애물이 끝이 아닌 시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명확함은 높은 꿈을 꾸되 세부 사항에도 전념할 때 찾아온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와 나는 다가오는 5년 동안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차이가 그것이다. 후자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목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강력하다. 목표는 또 다른 것이다. 당신의 행동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하면 개인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창조하게 되면서 끝없는 에너지원을 발견하게 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 우울증과 싸워야 했지만 분열된 국가를 통합해야 한다는 사명에서 힘을 얻었다. 그에게 있어 이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전은 그의 관점을 넓혔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를 지탱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목적을 찾게 되면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고 존재 자체를 넘어 울려 퍼질 무언가에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목적 없는 규율은 노 없는 배와 같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쓸모가 없다. 규율은 당신의 신념을 결과로 변환시키는 근육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도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산만함의 아니오 발전의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규율은 화려하지 않지만 필수적이다. 잠깐 꿈꾸는 사람들과 제국을 세우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더욱 규율 있게 될수록 필요한 노력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일관성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비범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행동은 다음에 피할 수 없는 단계다. 행동 없는 신념은 안전하지만 쓸모없는 항구의 정박한 배와 같다. 행동은 당신의 신념을 시험하는 순간이다. 편안한 구역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에 직면하는 시점이다. 그렇다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의심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두려움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다.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할 때마다 다음 도전에 대처할 능력을 넓히게 된다. 행동은 꿈을 현실로, 생각을 결과로, 잠재력을 성취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행동의 열매를 보기 시작하면 감사를 잊지 말라. 감사는 끊임없는 불만족에 대한 해독제다. 미래를 위해 일하면서도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해준다. 정말 중요한 것에 연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겸손을 준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는 감사가 내면의 평화와 사회 변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이는 당신의 영혼을 먹여 살리고 신념을 강화하는 순환이다. 반면 유연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당신을 관련 있게 유지해준다. 물이 돌을 돌아 흐르듯 당신은 최종 목적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이를 잘 이해했다. 그가 공동 설립한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를 스스로 재창조할 기회로 삼았다. 몇 년 후 돌아왔을 때 그는 현대 기술을 혁신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왔다. 유연성은 약점이 아니라 전략적 지혜다. 비전을 잃지 않으면서 언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회복력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당신을 서 있게 만드는 힘이다. 인생의 타격을 본질을 잃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피해자가 아닌 희망과 화해의 상징으로 나왔다. 그는 상황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나라를 변화시키는 연료로 사용했다. 회복력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지혜로 맞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든다. 배움을 멈추는 날 성장 또한 멈춘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뇌 중 한 명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호기심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문하고
탐구하고 실험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 끝없는 지식 갈증이 혁신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만든다. 배움은 단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세상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당신의 신념이 재능보다 더 강력한가? 재능은 아무리 인상적이더라도 한계가 있다. 당신을 멀리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만 무한히 데려다 줄 수는 없다. 반면 신념은 무한하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능한 것 너머로 밀어붙이는 힘이다. 그것은 당신을 모든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모든 성공 이후에도 더 높이 꿈꾸게 만든다. 신념은 당신의 삶을 짓는 기반이다. 그리고 이 기반이 견고하다면 아무것도 당신의 구조를 흔들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라. 당신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결정하라.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다고 결정하라. 결국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의 기술이 아니다. 당신의 신념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